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두 번째 시간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을 알아보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행복의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행복인지 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생활하느냐, 또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시대나 또 지역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돈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또 그 반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이 시대에는 철학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덕 이런 것들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유하는 삶,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적인 성장, 이성적 성찰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대인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 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안정됨을 느껴보는 것, 그런 것들을 이 헬레니즘 시대의 행복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서양의 중세는 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신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주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이후 근대가 되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민주주의적 가치 중에 하나인 자유와 평등이 매우 중요하게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되죠.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에서 사람들이 이룩하고 싶었던, 가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자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행복의 1순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나 산업화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는 독립행복의 기준이었을 수 있겠죠. 산업화 시대, 산업혁명 이후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또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기준은 다양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자연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막에서 물을 얻는 게 행복일 수 있을 것이고 북유럽 비가 많이 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햇볕을 보는 것, 또 건조한 지역 물이 없으니까 식수를 확보하는 것, 가난한 지역에서는 풍요로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문환경은 이제 인간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 종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행복에 많이 영향을 끼칠 겁니다. 또 그 지역의 문화 산업이 개인의 가치관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 그러니까 민주화가 덜 된 사회 속에서는 자유나 어떤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사회가 지배했던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자유, 또 민주화, 정치적 안정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었겠죠. 동양과 서양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또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하는 내용은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 학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동양을 대표하는 세 개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 유교는 뭐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인을 실현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참된 인간성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교는 수행, 또 중생구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도교는 자연과 더불어 삶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무위자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유교에서 오복이라고 하는 5가지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수, 요덕, 부, 고종명, 강명. 보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복이라고 여겼던 거죠. 오래 사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 적절하고 정당한 돈을 얻는 것, 천명을 완수하고, 그러니까 내 사명, 그러니까 내 직업적인 자아 실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죽는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자,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대표적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실천,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며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스에서는 철학을 통한 끊임없는 사유, 그것을 통해서 이성적인 어떤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을 행복으로 느꼈다라고 해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전쟁이나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 중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신과 관련된 영역들. 근대에 와서는 칸트와 벤담 얘기가 나와요. 칸트는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으로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칸트는 이 의문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을 실천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선생님도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벤담은 반면에 이제 경제학자인데, 벤담이나 밀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펼치게 돼요. 특히나 벤담은 행복을 쾌락이라고 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동양과 서양에서도 행복에 대한 기준이 많이 변해왔다라고 하는 정도만 파악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나오죠? 자,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에 더 가치를 줄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만족,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컴퓨터 오락을 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게 행복으로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보다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보다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해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춘기 시절을 거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자신이 못나 보이기도 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직 너무나 적은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도구적 가치, 현재 물질적 가치죠. 이것을 넘어서 본질적 가치를 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어요. 비교하지 말아라. 그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 옆에 있는 친구보다 공부를 못한다라고 해서 절대 못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유명인들은 학창시절에 그렇게 썩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분야에서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 가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삶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뭐 장래희망,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갈지, 어떤 학과에 갈지 정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궁극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커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